이제 소챕터 9번이 자기유도 작용이고 10번이 상호유도 작용인데 먼저 자기유도 작용을 볼 것인데요. 이 두 챕터는 굉장히 앞에 있던 내용의 어떤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짧게나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자기유도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자기유도라는 것은 그 코일의 자속 변화에 따른 어떤 전류의 변화로 인해서 코일 자체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렌츠의 법칙이나 어떤 페르데이 법칙 이상으로도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보통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코일이 그 감겨 있고 여기다가 그 뭔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 그러고 나서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뒀다고 치면 이게 스위치를 갑자기 열게 되면 그 이게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한 뭐 12V를 주든지 해서 흘리고 나서 스위치를 이렇게 열을 오프 시키면은 이 스위치 근처에서 막 불꽃이 칩니다. 스위치를 왜 오프 시켰는데 이렇게 불꽃이 튀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뭐 여기다가 이 중간에 이런 한 개 이렇게 해서 전구를 하나 이렇게 단다고 쳤을 때 전구를 이렇게 달아놨다고 치면 그 이 코일의 양 끝에 뭐 100V형 전구라고 쳤을 때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전류 이렇게 코일을 흘려도 전구가 켜지지 않는 현상. 자, 이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쪽이랑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해서 자기 유도를 설명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스위치가 열려 있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류의 방향 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란색은 또 역기전력의 방향, 역기전력에 따른 어떤 전류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전류 이렇게 감겼는데 선을 이렇게 감겼는데 전류 방향이랑 여기 역기전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온오프 시켜서 그 자체의 자계를 변화시키면 어떤 코일의 양 끝에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내부에 갑자기 자속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자속이 발생을 하고 지금 이 그림이죠. 자속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코일에는 어떤 그 렌즈의 법칙에 의한 기전력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야 될 수 있죠. 기전력이 발생하여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류가 여기서 이제 그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현상이 있고 저 그림 B처럼 이렇게 스위치를 열어두면 어, 그 코일의 전류를 끊어버리는 그 셈이 되죠. 끊으면 지금까지 코일에 생긴 자속이 급격히 감소돼서 안에 있는 자속이 이렇게 가던 게 지금 없어졌죠. 붉은 게 이게 지금 안 보이죠. 감소해서 그 코일에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이 코일 자체의 전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코일 자체에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을 자기 유도 작용 또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인덕턴스라고는 말로 쓴다는 얘기죠. 자기 인덕턴스. 자, 근데 이 코일 그 자체에 인덕 그 자, 그러니까 말인즉슨 코일 자체에 자기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인덕턴스라고 보고 있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유도라고 지금 일컫고 자기 인덕턴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기 유도 기전력은 식으로 봤을 때 자, E1이 자기 유도 기전력이 되겠죠. 볼테이지가 될 거니까 지금 요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이
E1은 L 하고서 T분의 I라는 볼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그 E라는 것은 자기 유도 기전력이 될 거지만 L이라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 H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시간 T고 I는 전류가 되겠죠. 암페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이 유도 작용에 따른 어떤 전류와 시간과의 관계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자기유도 작용에 의한 기전력은 사실 코일에 처음 가한 전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류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어떤 전류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인 거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1초에 1A의 비율로 변화시킬 때 그 코일에 유도되는 어떤 기전력의 크기로 이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값을 자기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이걸 L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L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단위는 또 헨리를 사용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그 식이 되는데, 인덕턴스는 어떤 코일의 건수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또 철심의 굵기 등에 또 비례를 합니다. 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는 성질이 있고 인덕턴스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유도 기전력은 E1은 L T분의 I죠. 그 T분의 LI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과 관계를 나타내는 이 식에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닫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곡선이 R분의 2라는 그 곡선이 올라가고, 스위치를 여는 순간이 그 이게 확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그 어떤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는 성질이고,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자기유도 기전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상호 유도 작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상호 유도 작용은 뭐 한쪽이 아닌 코일이 양쪽에 있을 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게 지금 첫 챕터 칩이죠. 이 챕터 다음에는 우리가 뭐 캐패시터라든가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전기 쪽 파트 1을 끝낼 건데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하던 전자 파트가 이 교재에서는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내용 전기를 알아야지 어떤 전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많은 부분이 지금 할애되어 있죠.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유도 작용이란 내용이 되겠는데, 그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 결국 이 상호라는 것은 두 쪽이란 얘기죠. 코일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에 다른 쪽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호 유도 작용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코일을 가까이 놓고 한쪽 코일, 첫 번째 걸 1차 코일이라고 하면 전류가 거기에 가해지면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쪽의 코일, 2차 코일에서, 그 2차 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2차 코일에서 1차 코일의 어떤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게 상호유도 작용일 텐데 지금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놓여 있네요. 여기가 첫 번째 게 N1 코일이고 두 번째 게 N2 코일이라고 치고, 각각의 기전력은 N2 쪽에 E2라고 보고, 그 다음에 N1 쪽에가 E1이겠죠. 이쪽이 E1이라는 얘기죠. 여기 걸리는 게. 자, 여기 걸리는 게 E1이 된다고 봤을 때, 자, 이럴 때에, E1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E1은 여기 지금 이미 주어진 값일 것이니까, 이때 E2를 구한다고 치면, 그 상호 유도 기전력 E2, 2차 코일의 기전력이 되겠죠. 는 MT분의 I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에 어떤 그 기전력이 있고 2차 코일의 기전력이 E2라면 이 M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M이라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 상호 인덕턴스는 역시 앞에 나오는 L처럼 L은 자기 인덕턴스인데 그것은 헨리로 그 단위를 쓴다고 했듯이 이 M이라는 것도 그 단위를 헨리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헨리라는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밀리 헨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어, 근데 사실 이 코일 안에 그 자석이 통하고 있어도 자석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기전력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즉 2차 코일을 움직이지 않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만 어떻게 변화시켜도 2차 코일의 기전력은 유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어떤 전자유도 작용을 상호유도 작용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1차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를 동일하게 변화시켜도 상호유도 작용이 높은 코일도 있고 낮은 코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코일의 기전력의 높이를 좌우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란 얘기죠. 이게 M이란 얘기입니다. 2차 코일의 어떤 그 인덕턴스를 좌우하는 게 M이란 얘기인데 그 기호로 M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헨리를 사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1헨리의 어떤 상호 인덕턴스를 가진 두 개의 코일이란 것 자체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1초간 1암페어를 변화시키면 2차 코일에 1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어떤 1헨리의 상호 인덕턴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헨리의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그 두 개의 코일에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1초간에 1암페어 변화시키면 2차 코일에 1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다는 얘기죠.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런 식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요 받는 보이는 상호인 그 인덕턴스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다시 자기 인덕턴스가 나오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기 인덕턴스가 L이었죠. L에다가 권선수 N1, N2라는 게 있는데 N1분의 N2라는 것은 1차 코일의 권선수 몇 번 감겼는지 N2는 2차 코일의 권선수가 되겠죠. 이것의 비율을 자기 인덕턴스에 곱하면 이게 상호 인덕턴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랑 여기 앞에 있는 M이랑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노란색 L하고 N1분의 N2가 M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 역시 T분의 I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E2 그러니까 2차 코일의 어떤 기전력, 상호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바꿔서 표시하면 1차 코일의 자기유도 기전력, 그 1차 코일의 기전력인 E1 곱하기 권수 그 N1, N2, N1분의 N2만 해도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그 1차 그 어떤 그 코일 쪽에 있는 기전력, 상호유도 기전력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자, E1이죠. 이 값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N1과 N2를 가져와서 바로 이 2차 그, 그 코일의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E1 곱하기 N1분의 N2 하면 E2가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그런 방식이 될 것이고, 그 여기서 이제 N1은 1차 코일의 권수, N2는 2차 코일의 권수죠. 각각 E1은 1차 코일의 기전력, E2는 2차 코일의 기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M이라는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고, 그리고 E2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인 거죠. 뭐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인덕턴스를 알고 있을 때인 거죠. 자기 인덕턴스를 알고 권수를 알 때 T분의 I는 그대로 곱해주고 여기서는 그 1차 코일의 어떤 기전력을 알고 있을 때 그 뭐 권수만 있으면 양쪽 코일의 권수만 있으면 2차 코일의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제로서 한번 보면 자기 인덕턴스가 10mH인 1차 코일에 여기 10mH라는 얘기죠. 10mH라 2암페어에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포인터가 열려 있어서 이 전류가 0암페어로 되기까지는 100마이크로세크, 100자가 맞나요? 100마이크로세크의 시간이 걸렸다. 이때 1차 코일에 발생하는 자기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되겠죠. 자, 1차 코일에 발생하는 것, 2차 코일이 아니고 단 2차 쪽과의 상호 유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이 상호 유도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상호 유도 인덕턴스 N 값을 없앤다는 얘기고, 자기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계산하면 E1은 L T1 T분의 I가 되겠죠. 이 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인덕턴스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10이니까 10mH이고 10mH라는 것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라는 얘기입니다. 100 마이크로세크라는 얘기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란 얘기니까 이걸 그대로 E1에서는 10 헬리가 L이죠. 곱하기 T라는 것은 100 마이크로세크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이때에 1차 코일에 2A의 전류가 지금 여기에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 2가 여기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을 취하면은 200V라는 것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유도, 자기유도 기전력이 되니까 자기유도 기전력은 200V가 되겠습니다. E1은 LT분의 I가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지금 상호유도 작용이라기보다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유도 작용이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 맨날 똑같은 그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상호 유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느 어디에선가 이런 변압기를 가져와서 무슨 문제들을 사실 많이 내놓거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역시 변압기는 양쪽으로 코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호유도 작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 도란스죠. 트랜스포머, 이 변압기를 가져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양쪽 코일이 여기도 역시 있으니까 이것은 그 건수가 N1인 1차 코일과 N2인 2차 코일이 어떤 같은 철심에 감은 다음에 여기가 지금 N1인 거잖아요. N1이고 그림에서 보면 N2가 이쪽 오른쪽 편이란 얘기죠. 1차 코일에는 V1의 어떤 교류 전압에 따라서 I라는 그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는 교류 전류이니까 1차 코일 안에 그 자속이 증감하게 되는 거죠. 자속이 증감하게 되고, 따라서 1차 코일에는 자기 유도에 의해서 그 E1 이거 곱하기 V1의 어떤 E1 V의 기전력이 발생하고, 이때 또 그 2차 코일에는 상호유도 작용에 의해서 그 E2V라는 그 E2V라는 어떤 V1이니까 그런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1차 코일에 유기된 기전력과 2차 코일에 유기된 그 유기 기전력의 비를 어떤 권선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하자면 그런 권선비를 묻는다든가 뭐 V값을 묻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내용일 수 있습니다. 1차 코일에는 자기 유도에 의한 이온 V의 기전력이 발생하고, 2차 코일에는 상호유도 두 개 다 했었죠. 자기유도랑 상호유도 작용에 의해서 E2V의 기전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1차 코일에 유기된 기전력과 2차 코일에 유기된 기전력인 권수 B,
권선수비죠. 사실 권선수죠. 몇 번, 몇 회 감겨 있느냐에 대한 N1, N2의 어떤 비에 의해서 그 계전력의 비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원에서 지금 이원이 N1T분의 파이가 이제 자속이죠. 파이가. 이고 E2는 N2의 T분의 파이가 1대 E2분의 E1은 N2T분의 파이 분의 N1T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결국 이건 날아가니까 N2분의 N1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 이 중간 내용이 필요 없이 안 보더라고 치면 E2분의 E1이라는 것 자체는 N2분의 N1 하면 값이 나옵니다. 뭔가 한 세 가지 정도는 E1, E2가 값이 있고 N은 있다면 N2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E2가 빠지더라도 역시 E2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차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요 중간에 것을 빼고 이렇게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쉬울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도란스가 몇 배나 전압을 키우는지를 계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대해서 알아보면 같은 철심 안에 같은 속도로 자속 파이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변압기의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중간 거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E2분의 E1은 N2분의 N1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뭐 어려운 것은 뭐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라는 것 자체가 상호유도 작용의 어떤 응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트랜스포머의 원리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앞에 거에 대한 건수가 나오는 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면, 그림에서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의 건수비는 1대 100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00이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자, 2차 코일이 100이란 말이죠. 그러면 1차 코일에는 200V 유기전압 200V 200, 200V고 2차 코일은 뭔지 모르죠. X볼트 E2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모르니까. 자, 그랬을 때 E2분의 E1은 그럼 E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E2분의 E1이 200이니까 이렇게 놓여지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있죠. E2분의 E 200이 여기에 E1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N2분의 N1이 돼야 되니까 N2가 100이고 N1이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양쪽에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는이 되겠죠. 그래서 2만은 2만이란 얘기네요. E2가 2만이 되죠. 따라서 E2는 2만 볼트, 즉 2차 코일에는 2만 볼트의 굉장히 높은 전력이죠. 유기 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 볼테지가 아닌 기전력이 아닌 권수를 구하라고 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값이 권수 중에서 하나만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얘기. 자, 오늘 보니까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봤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교류 회로 파트의 일부분으로 역시 교류 발전기라는 거 있죠. 지난 부분에 조금 내용을 좀 첨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했었고 또 교류 발전기와 종류에 대해서 이제 봤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챕터인 자기유도 작용이죠. 자기유도 인덕턴스는 L이고 상호유도 인덕턴스는 M이라는 것을 수치를 기억하고 역시 상호유도에서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때 자기유도 인덕턴스를 가져오면 권수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바꿔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트 1이 전기 이제 파트죠. 또 전기 우리 교재가 전기전자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전기의 부분을
장황하게 길게 많은 부분을 이제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정전작용과 콘덴서라는 부분이 다음 시간에 볼 부분입니다. 이 정전작용이라는 건, 콘덴서라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많이 다뤘을 수도 있고, 캐패시터죠. 그 캐패시터에 대한 내용, 충전, 방전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교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기뿐 아니라 전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질 거고, 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 쪽에를 다루겠죠. 전자 반도체나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전자 파트 부분을 이제 급기야 사실 이 바탕 위에서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파트를 할 때는 좀 순서랑 상관없이 해볼까 싶기도 한데, 교재 순서랑 다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 가서 보고 교재 순서대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